굉장해요. 어떻게 이렇죠?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곁에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날의 냄새와 떨림을 잊을 수 없다. 가슴속의 떨림을 선사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허리와 어깨는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고 밤마다 신음하며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병원도 약도 물리치료실도 다녔지만 진통제는 잠깐뿐, 고통은 늘 돌아왔다. 이런 나 때문에 함께 잠자리 하는 아내 지영도 밤새기 일수, 몹시 지쳐 있었고 나 역시 끝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앞에서 아내 지영이 조심스레 꺼낸 한마디, 언니가 도와주면 어떨까? 언니 물리치료사잖아. 그 순간 내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아내의 언니, 나에게는 그저 가족 이상의 의미도 이하의 의미도 아닌 사람인데, 하지만 그녀에게 몸을 맡긴다는 건 너무 낯설고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와 어깨의 고통은 내 선택지를 지워나갔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나는 그녀의 치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방, 은은하게 스며든 허브 향기,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그녀의 차분한 미소. 어서 오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나는 이미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순간 낯선 떨림이 스쳤다. 부드럽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손길에 고통은 조금씩 풀려갔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냐, 이러면 안 돼. 이건 단순한 치료일 뿐이야.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단지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하지만 손끝이 지나는 자리를 따라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간질간질한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내와 함께한 수십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위로와 따스함. 그것이 치료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많이 아프셨죠? 여긴 굉장히 뭉쳐있네요. 나는 대답 대신 짧은 신음을 흘렸다. 그리고 속으로만 되뇌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따뜻한 위로 같은 그녀의 치료가 끝나갈 즈음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공기가 감돌았다. 고통은 줄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그녀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다시 이곳에 오고 싶어질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나는 아내의 숨결을 들으며 깊은 혼란에 잠겼다. 아내가 아닌 처형의 손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나는 그 후 일주일에 2번씩 그녀의 치료실을 찾았다. 처음엔 단순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통의 무게보다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치료실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그 은은한 향, 정갈이 접어둔 흰 시트,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나를 맞이하는 그녀의 낮고 잔잔한 목소리. 오늘은 어때요? 조금은 나아지셨어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뻐근합니다. 그 말 속에는 고통의 흔적보다 다시 그녀와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치료가 시작되면 그녀의 손끝은 내 어깨와 허리를 천천히 눌러주었다. 그 순간마다 전해지는 열기, 고통이 풀리는 대신
내 안의 긴장이 다른 방향으로 쌓여갔다.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었고 나는 숨을 고르기 위해 애써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녀의 숨결과 체온은 더 선명해졌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좀 더 아프지 않게 할게요. 그런데 너무 딱딱하네요. 굉장해요. 어떻게 이렇죠? 좀 더 해볼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귀에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고 있었다. 이건 치료가 아니다. 무너져가는 경계선이야. 한 번은 그녀가 내 어깨를 세게 눌렀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순간 그녀의 손길이 멈췄다. 그리고 잠시의 정적 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아프셨나요? 아니면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내 옆에 앉아 안부를 물었지만 대답은 짧게 흘러나왔다. 응, 괜찮아, 조금 나아졌어.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그녀의 손길과 눈빛만이 떠올랐다. 점점 나는 치료 일정을 핑계로 시간을 늘렸다. 원래는 일주일에 2번이었지만 어느새 3번, 4번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아내도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믿고 싶었을 것이다. 언니가 치료해주고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그 믿음이 내게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병원까지 오시는 게 멀고 불편하시죠? 사실 제 집에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한 배려였을까? 아니면 다른 심호였을까? 나는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라는 이름으로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그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집 문 앞에 서 있던 그날,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이건 그냥 치료일 뿐이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지는 않았다.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거짓말하지 마. 넌 지금 그녀를 보러 온 거야. 솔직해져 보지. 그래. 언제까지 너 자신을 속일 거야? 집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치료실에서 느끼던 차가운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지나치게 편안했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오늘은 편하게 하세요. 마사지 베드는 없지만 집이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자유가 더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내 심장은 이미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작은 방에서 매트를 꺼내와 바닥에 깔았다. 여기 누우세요. 오늘은 허리보다 어깨를 먼저 풀어드릴게요. 나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대로 따라 누웠다. 첫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치료실에서와는 달랐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그녀의 집.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 그 사실이 나를 더 긴장시키면서도 동시에 기묘하게 안도하게 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어깨 위에 얹힌 그녀의
손길을 더 깊이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이며 뭉친 근육을 풀어낼수록 내 마음속의 경계도 서서히 무너져 갔다.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요동쳤다. 치료의 긴장감이 아니라 다른 떨림이 나를 휘감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은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치료자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엔 묘한 온기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속삭였다. 저는 환자님을 그냥 환자로만 보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꿰뚫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마지막 저항처럼 짧게 말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가족인데. 하지만 그 말조차 힘없이 흩어졌다. 하염없이 떨리는 내 안의 진심은 이미 다른 고백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결국 눈을 피하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무너져서는 안 되는 벽이 산산이 부서졌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환자와 치료사도 아니었다. 그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두 개의 심장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더 이상 치료가 아님을, 나 역시 더 이상 환자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우리 둘은 예전보다 서로를 더 깊이 느끼고 있었다. 아주 깊고 깊게. 그녀의 집에서의 고백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치료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 더 자주 그녀의 집을 찾았다. 아내에게는 늘 같은 말로 둘러댔다. 허리가 아직도 너무 뻐근해서 언니가 아니면 못 버티겠어. 아내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믿음은 내게 칼날 같은 죄책감을 남겼다. 그날도 우리는 익숙한 듯 그녀의 집에서 마주 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늦여름의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치료보다 대화가 하고 싶네요. 나는 웃어보려 했지만 목이 바짝 말랐다. 대화는 곧 시선이 되었고 시선은 곧 숨결이 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치료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는 순간 시간은 느려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언니 나 잠깐 들렀어.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아내 지영의 목소리였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저기 안방에 들어가 계세요. 빨리요. 나는 숨이 막힌 채로 방 안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땀에 젖어들었다. 아내의 발자국이 거실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언니 집에 있어? 차 한 잔만 같이 마시고 싶어서. 나는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근데 지금 좀 피곤해서 쉬고 있었어. 다음에 같이 하자.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 알았어. 그럼 들어가 나 갈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방 안에 숨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느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경계 위에 있었는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찔한 순간이 끝난 뒤 내 안에서는 오히려 더 강렬한 불길이 피어올랐다. 위험은 우리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끌어당겼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방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열기가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오히려 더 설레요. 그 말은 곧 내 심장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침묵 속에 갇혔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가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음 만남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죄책감과 욕망이 동시에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두 감정은 얄궂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를 향해서 나는 이제 통증을 핑계로 그녀의 집을 찾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처음엔 허리 때문이라고, 어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통증보다 그녀를 원했다. 하루 종일 일에 몰두하다가도 문득 그녀의 손길이 떠올랐다. 차갑고 무심한 듯 시작하지만 이내 따뜻하고 섬세하게 스며들던 감각.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 남겨놓은 흔적은 진통제보다 더 강력했다. 아니, 진통제가 아니라 마약 같았다.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혹시 시간 되세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요. 내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을 가장했지만 이미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은호 씨, 요즘은 통증보다 저를 보러 오는 것 같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곡을 찔린 듯 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내 침묵을 즐기듯 덧붙였다.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날 우리는 치료라는 형식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짧은 마사지와 몇 번의 동작 교정 이후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삶, 과거의 상처, 배우자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감정까지. 시간은 흘러갔지만 누구도 그 대화를 멈추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위로를 느꼈다. 아내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가족 앞에서 숨겨왔던 고독을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안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내 말에 맞장구를 치며 미소 지었다. 은호 씨, 사실 저도 외로웠어요. 늘 환자들을 보면서도 정작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것은 더 이상 치료로 보장할 수 없는 관계였다. 날이 갈수록 나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식탁 앞에서 마주 앉아 머릿속은 그녀의 집에 가 있었다. 아내가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휴대폰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나는 또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내 방문을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더 오래 계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이제 그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아내가 눈치채지 않을까? 톡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까? 그러나 그 불안조차 우리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위험은 또 하나의 향신료가 되어 관계를 더 짙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잠깐일 뿐이야. 곧 끝낼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허공 속에 사라졌다. 이미 나는 중독자였다. 그녀라는 이름이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중독의 포로. 결코 풀려나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은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내 지영이 장을 보고 돌아와 분주히 음식을 차리고 있었고 장모님도 잠시 들러 우리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친척들의 근황.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그녀에게 가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만 끝나면 나는 또다시 그녀의 집을 찾을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이 무심코 꺼낸 말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네, 언니 말이야. 예전에도 유부남 환자들이랑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더라. 남 부끄러워서 원. 순간 공기가 멎었다.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아내 지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런 얘긴 왜 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밥을 삼킬 수 없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예전에도 있었다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다. 그녀와 나 사이의 감정은 특별하다고, 유일하다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렇기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빠져든 이 감정은 수많은 패턴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걸까? 그녀는 단지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환자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온 걸까? 식탁 위의 대화는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한 장면만 반복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눈빛, 그리고 나를 향한 고백. 저는 환자님을 그냥 환자로만 보지 않아요. 그 말마저 이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건넸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뭐였던 거지? 그냥 또 다른 놈 중 하나였던 건가? 심장이 조여오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온몸이 떨렸다. 그녀를 향한 열정과 믿음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고 수차례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혹시라도 그녀의 입에서 장모님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될까봐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내가 빠져든 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똑같은 유혹 중 하나였을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모님의 말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나에게 건넨 고백, 따뜻한 손길, 설레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반복된 패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분노했고 동시에 허무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녀를 향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짙어졌다. 며칠은 버텨보려 했다. 집에서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켜고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늘 그녀에게 가 있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수십 번. 결국 손가락은 다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은호 씨, 왜 연락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히려 더 따뜻했고 더 다정했다. 그 순간 나는 장모님의 말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어쩌면 그냥 소문일 뿐일지도 몰라. 중요한 건 그녀가 지금 나를 찾고 있다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짧고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낮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럼 오늘 오시겠어요? 그 말은 내 마지막 저항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 이끌었고 우리는 더 이상 치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마사지도 운동도 교정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얽힌 시선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의 손길은 이번엔 명백했다. 치료사가 아닌 여자의 손길.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순간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내 안의 갈등, 죄책감, 의심은 잠시나마 사라졌다. 대신 압도적인 중독과 쾌락이 그 자리를 채워버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인가? 아니면 단지 도망친 결과인가? 그러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만이 메아리 쳤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속에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그녀와의 만남에 스스로를 던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다. 장모님의 말이 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유부남 환자들이랑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더라. 처음엔 억지로 부정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소문일 뿐이라고. 그녀와 나 사이의 감정은 진짜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은 단서들에 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도 그녀의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택배 상자 위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붙어 있는 메모에는 짧은 글귀가 있었다. 언제나 당신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H.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감사 인사라니. 그것도 손길에. 혹시 또 다른 남자, 혹은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누군가? 나는 애써 고개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아, 은호 씨도 처형한테 치료받으세요? 거기 다니던 제 아는 형님도 있는데 언니분 되게 잘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너무 잘 챙겨주셔서 오해도 좀 있었다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귀에서는 피가 울렸고 가슴은 쿵쿵 내려앉았다. 내가 믿었던 특별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그녀의 집에 갔을 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다. 차갑고 예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혹시 예전에도 저 같은 환자들이 있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다 외롭잖아요. 저도 그분들도 은호 씨도 그렇고.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 믿었던 순간들이 모두 평범한 반복 중 하나였다는 사실. 내게 건넸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렸던 감정일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은호 씨랑 저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손길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남은 것은 배신감과 허무함뿐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런 바보 같은 그냥 또 다른 환자 중 하나였을 뿐이야. 나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그녀의 손길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손끝에서 위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따뜻했던 촉감조차 내겐 차갑고 낯선 감옥처럼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의 문장이 되뇌어졌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건넨 미소, 내 이름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심장을 두드리던 고백조차 모두가 진실이 아닌 그저 반복된 유혹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은호 씨, 왜 그래요?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설마,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그 질문에 내 심장은 펄럭 내려앉았다.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그 말은 곧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섰다. 밤거리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다. 분노와 허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깊은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내 아내, 내 가정, 내 삶, 모든 걸 걸어가며 겨우 이런 환상에 매달려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배신을 깨달았음에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섰다.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말았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너무 떨려서요. 이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문을 열 용기도 없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경을 상상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결국 나는 뒷걸음질로 골목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눈앞이 아득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 나는 수많은 또 다른 남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는 것.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을 닫고 자취를 감췄다. 연락도 닿지 않았고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을 지워버렸다. 남겨진 것은 오직 나뿐이었다. 망가진 마음, 무너진 믿음,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잃은 걸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그러나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내 일상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병원을 닫고 연락처까지 바꾸며 사라진 그녀는 마치 환상처럼 흔적을 지워버렸다. 남은 건 허무와 배신감, 그리고 무너진 나 자신뿐이었다.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나는 거의 무너져 있었다. 밤마다 술에 의지했고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새벽을 맞았다. 아내 지영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에 눈을 피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공허였지만 동시에 진실을 직시하게 만든 거울이기도 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다. 단지 금기의 설렘과 일시적인 도피였던 거다. 카루는 지영이 내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요.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듯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위로와 따뜻함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다. 늘 곁에서 나를 지켜준 아내에게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나는 어리석었어.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옆을 봤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짧은 대화부터 작은 웃음부터 아내와의 저녁 식사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고 집안의 맴도는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가장 소중하게 다가왔다.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허리와 어깨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회복되자 몸의 고통도 견딜만해졌다. 무엇보다도 이제 나는 더 이상 금기의 설렘에 기대어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의 본질은 짜릿한 금기에 있지 않았다. 끝없는 위기와 유혹을 넘어서도 여전히 곁에 남아주는 그 평범한 진실에 있었다. 밤늦게 불 꺼진 방에서 아내의 숨결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짜 사랑은 흔들리는 욕망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버텨주는 믿음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흔들렸던 지난날은 후회로 남았지만 동시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평범하다고 여겼던 사랑이야말로 가장 비범한 기적이라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주 봬요. 오늘도 행복하세요.